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아십니까? 칼을 든 강도도, 권력을 쥔 독재자도, 심지어 냉혈한 살인자도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에 걸친 인간 관찰을 통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자다. 이들은 선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장 잔혹한 악을 저지르며 그것이 정의라고 확신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무서운 인간의 특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들의 위험성을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는 매일 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분 동안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악의 가면을 쓴 선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악인들을 만났다. 그런데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괴물이다. 왜 쇼펜하우어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프랑스 혁명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혁명가들이 인민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수만 명을 단두대로 보내는 광경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을 가진 자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 첫 번째 위험, 신호 절대적 확신.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위험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절대적 확신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함도 정당화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나는 틀릴 수 없다는 믿음. 자신의 판단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흑백 논리의 극단화. 세상을 선과 악으로만 나눕니다. 회색지대나 복잡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거나 적이거나 시계사고, 자기 합리화의 천재. 어떤 행동도 옳은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의도는 좋았다고 변명합니다.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쇼펜하우어의 통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겪을 가장 큰 재앙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20세기의 모든 독재자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모두 자신들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타인에 대한 통제요.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을 강요하는 자는 악을 강요하는 자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타인의 자유를 짓밟기 때문이다. 통제욕에 사로잡힌 위험한 인간들. 당신을 위해서라는 명분.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거부당하면 배은망덕하다며 화를 냅니다. 상대방이 자립하려 하면 방해합니다. 감정적 조작의 달인.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식의 은혜 강조.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해서 이용합니다. 집단적 압력 활용. 다수의 의견으로 개인을 압박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조 압력을 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집단에서 고립시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공감 능력의 부재.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섬뜩한 특징입니다. 가장 잔인한 자들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 자들이다. 공감 능력 부재의 징조. 타인의 감정을 무시. 상대방이 아파해도 약한 마음이라고 치부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착. 원칙이 중요하다며 융통성을 거부합니다. 규칙과 절차를 신봉하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정보다 시스템을 우선시합니다. 선택적 공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공감합니다.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적으로 규정한 상대의 고통을 즐깁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도덕적 우월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도덕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이 가장 부도덕하다. 그들은 선함이라는 갑옷을 입고 타인을 공격한다. 현대 사회의 도덕적 괴물들, SNS의 정의로운 전사들, 온라인에서 타인을 심판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는 감추면서 타인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상사들, 회사를 위해서라며 직원들을 착취합니다. 개인의 삶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반대 의견을 팀워크 부족으로 몰아갑니다. 과보호하는 부모들, 아이를 위해서라며 아이의 자율성을 박탈합니다. 아이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합니다. 아이가 반항하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 집단 관계의 선동자. 쇼펜하우어는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개인의 이성은 집단의 관계 앞에서 무력하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들은 이 관계를 선동하면서도 자신은 이성적이라고 믿는 자들이다. 집단을 조종하는 위험한 인간들,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구원자로 포장하며 맹목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활동가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각성하지 못한 자로 취급합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 신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폭력도 성스러운 일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 비판에 대한 극단적 반응. 쇼펜하우어는 논쟁술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자는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논리적 비판을 인격적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자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위험한 신호들. 방어적 공격성. 건설적 비판도 적대적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판자의 인격을 공격하며 논점을 흐립니다. 피해의식의 극대화. 사소한 지적도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분노합니다. 복수심의 증폭. 한 번 받은 비판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려 합니다. 비판자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째 위험, 신호 이중적 도덕 기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선자는 자신의 위선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이중적 기준의 위험한 패턴. 자기 예외주의. 같은 행동도 자신이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나쁩니다. 자신의 실수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도덕적 결함이라고 비난합니다. 선택적 원칙 적용.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원칙을 강조합니다. 불리해지면 예외적 상황이라며 원칙을 무시합니다. 일관성보다는 편의에 따라 판단을 바꿉니다. 권위에 대한 이중적 태도. 자신이 권위자일 때는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다른 권위자에게는 반항적 태도를 보입니다. 권력의 변화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8번째 위험, 신호관계의 독성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자들은 거리를 두면 추위로 얼어 죽고 가까이 하면 가시로 찔려 죽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들과의 관계에는 적정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를 독성화시키는 패턴. 감정적 변덕. 예측할 수 없는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의존과 지배의 악순환.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 의존성을 이용해 지배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독립하려 하면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가스라이팅의 달인.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너무 예민하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부정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9번째 위험, 신호 책임 회피의 예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존재다. 그들은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을 조종하려 한다. 책임 회피의 교묘한 수법들. 집단 책임으로의 희석. 우리 모두의 결정이었다 하며 개인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패할 때는 팀의 탓, 성공할 때는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 소재를 흐립니다. 외부 요인 탓하기. 상황이 그랬다. 시대가 잘못되었다며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나 우연을 핑계로 책임을 벗어나려 합니다. 미래로의 책임 이전. 나중에 해결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미룹니다. 현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희망적 전망만 제시합니다. 결국 문제가 커져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10번째 위험, 신호 절대 권력에 대한 갈망. 쇼펜하우어의 가장 섬뜩한 통찰입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권력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자다. 그들은 권력을 수단이 아닌 권리로 여긴다. 절대 권력을 갈망하는 위험한 신호들. 자신만이 해답을 안다는 믿음.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대 세력의 악마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정당한 비판도 방해의 공작으로 해석합니다. 반대자들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이기주의라고 매도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자기보호법. 위험한 인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빨리 알아보고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실전 대처 방법 10가지. 감정적 거리두기. 그들의 도덕적 어필에 휘말리지 마세요. 죄책감을 이용한 조작에 넘어가지 마세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을 분리하세요. 기록과 증거 보조. 중요한 대화와 약속은 문서로 남기세요. 가스라이팅에 대비해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 두세요.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객관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멘토를 두세요.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경계선 설정. 명확한 개인적 원칙과 가치관을 세우세요.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미리 정하세요. NO라고 말할 용기를 기르세요.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위험 신호들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세요. 조직과 사회 차원의 대응. 쇼펜하우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위험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일단 권력을 잡으면 제거하기 어렵다. 사회적 방어 메커니즘. 권력 분산과 견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세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 가세요. 정기적인 평가와 교체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다양성과 포용성.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소수 의견도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집단 사고를 경계하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세요. 교육과 인식 개선. 위험한 인간의 특징을 널리 알리세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세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희망은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개개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위험한 인간들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들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자기 성찰의 중요성. 먼저 자신 안의 위험한 요소들을 점검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지속적인 자기 개선에 노력하세요. 타인에 대한 연민과 경계의 균형.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는 마세요. 하지만 위험 신호가 보이면 주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세요. 지혜의 전파. 이런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세요.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마지막 경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위험한 인간들의 가장 큰 위력은 그들이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니, 때로는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은 얼굴로 우리와 같은 말을 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타인을 도구로 보는
냉혹함이 자리 잡고 있다. 나의 경고를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으면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자다. 그들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고 거리를 두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 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을 해치는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 이 지식을 외면하고 편안한 무지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길, 불편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혜는 위험을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다. 용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위험한 인간 10별 체크리스트. 다음 10가지 항목 중 5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절대적 확신,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통제욕. 당신을 위해서라며. 타인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공감 능력 부재.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둔감하다. 도덕적 우월감. 항상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 집단 관계 선동.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비판 거부. 건설적 비판도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이중적 도덕. 기준. 자신과 타인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관계 독성화.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책임 회피. 권력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절대 권력 갈망. 자신만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기보호. 행동 지침. 즉시 해야 할 일들. 물리적 거리두기. 가능한 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세요. 1대1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항상 제3자가 있는 곳에서만 만나세요. 정신적 방어선, 구축.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관과 판단을 믿으세요. 증거 수집과 기록. 모든 대화와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가능하면 녹음이나 문서화를 하세요.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장기적 대응 전략. 지원, 네트워크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세요. 법적 지식을 쌓으세요. 심리학과 인간관계에 대해 공부하세요. 예방적 조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응급 상황, 대처법. 위험이 임박했을 때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필요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세요.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회복과 치유를 위한 조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과 지혜가 필요하다. 성급하게 마음을 열지 말고 천천히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치유 과정에서 기억할 것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에게 당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량함이 약점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신뢰를 완전히 잃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경고하세요. 함께 지혜를 나눌 때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19세기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통찰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사회는 복잡해졌지만 권력을 추구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어두운 인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전수해 준 것입니다. 나의 철학이 사람들을 비관적으로 만든다고 비난받지만 나는 오히려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진실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위험을 아는 자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명. 이제 이 지식을 받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사회적 차원에서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역사적 차원에서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당부를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포기하지도 마라. 어둠을 알아보는 지혜와 빛을 지키는 용기.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자만이 진정한 인간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위험한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 타인을 경계하되 자신도 경계하라. 타인을 이해하되 자신도 이해하라.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추구한 철학의 핵심이다. 60분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인간다움의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